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여성의 교육 투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여성 교육기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등교육에 대해 살펴보며 논의한 대로 여성 교육 확대의 초기에는 여성 교육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여성 교육기관은 혼성 교육기관, 즉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우 현재 일반 대학 중 7개, 전문 대학 중 7개가 여자 대학입니다. 한편 과거 여자 대학으로 설립되었지만 현재에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14개입니다. 과거에 설립된 여자 대학 중 절반이 현재에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한국의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중학교 및 고등학교 명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학교에서 혼성학교로 전환된 경우나 남학교 또는 혼성학교에서 여학교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면 누락되거나 불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자 고등학교는 1886년에 전신이 설립된 이화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자 중학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는 1887년에 전신이 설립된 정신여자중학교입니다. 식민지기 동안 여자 중등교육기관은 다수 설립되었고 1944년까지 현재 존속하는 57개 여자고등학교와 41개 여자중학교의 전신이 설립됩니다. 여성교육의 확대는 해방 이후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수는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1980년 여자 고등학교는 300개가 넘었고 1983년 여자 중학교도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여자 고등학교는 400개가 넘고 여자 중학교는 전국에 330개가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전체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아직 중등교육기관의 수가 얼마 되지 않던 시절에는 여자 중등교육기관의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학생들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이 주로 설립되면서 여자 중등교육기관의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무렵 여자 고등학교는 전체 고등학교의 약 20%, 여자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 중 약 13% 정도였습니다. 이 비율은 이후 아주 조금 감소한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여성교육기관인 여자대학, 여자고등학교, 여자중학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자대학은 식민지기 때부터 전문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주로 사립학교였고 해방 이후에도 전문학교, 사범학교, 초급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이제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고등교육 확대의 초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여자 대학들은 이후 여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등교육기관인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도 식민지기부터 꾸준히 설립되었습니다.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교가 전체 중등교육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해 왔는데 처음에는 남학교가, 이후에는 공학학교가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의 경우는 과거 공립학교로 설립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립된 공립학교들은 주로 공학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여성의 교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성교육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여성 고등교육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전개되었는지, 여성 교육 투자는 특히 사교육과 관련하여 최근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성 교육기관은 한국 여성교육의 팽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이라는 주제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